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재난 구조 업무를 통합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경과 안전행정부 등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받게 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이 세월호 구조 업무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인명구조라는 해경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한 채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됩니다. 대신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소방본부와 지자체, 재난소감부처가 담당하고 해상재난은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가, 항공, 에너지, 통신 등 재난은 특수재난본부가 각각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안행부의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실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넘겨집니다. 해수부 역시 해양교통관제센터를 국가안전처로 떼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특수기동 구조대를 만들어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와이 성수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부실 구조 논란에 휩싸였던 해양경찰청이 결국 출범 61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민간 어선이 90여 명을 구조하는 사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해경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기울 때까지 시간이 있었지만 선체에 적극 진입하지 않아 골든 타임도 놓쳤습니다. 사실 올라가라 하라겠는데 그때 경사가 심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여기 경사가 못 올라가고 오히려 승객을 버린 채 빠져나오던 선장과 선원을 구조정에 먼저 태워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제복 입었어도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지 않나요? 보이는데 그 볼 겨를이 없습니다. 보다 보면요. 엉성했던 초기 대응을 입증하는 해경과 주의부의 녹취록까지 낱낱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최우선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교체 여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거 계속 뛰어내려고 과거 치거나 마이크 위에 뛰어내려면 안 되나?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길다고 했는데 자연 현실이 안전이 돼가지고 뛰어니 자연적으로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국민적 공분에 해경 수장이 고개를 숙였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해난 사고의 구조 책임자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질타를 머리 숙여 받아들입니다. 최우선해야 할 해양 안전에 너무도 무기력했던 해경은 결국 출범 6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에 서게 됐습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 초기 대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우고 구조 작업도 적절치 못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해경 해체로 검찰 수사가 더 매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접수부터 출동, 구조까지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경. 정부가 조직 해체를 통해 해경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군안과 해경 경비 업무는 그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가 초강수를 두면서 해경은 물론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를 겨눈 검찰의 칼날이 더욱 예리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일단 해경과 함께 발족한 합동수사본부를 해산하고 별도 수사팀을 통해 해경의 소홀한 초동 대처를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1차 조사 대상은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123 경비정과 이를 지휘한 목포해양경찰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군안구조업체 언딘의 특혜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해경과 해수부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검은 여객선의 부실한 안전점검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모경정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검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한국선급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수진입니다. 새 결정을 통보받은 해경 직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상태인데요. 네, 기능이 대폭 축소된 안전행정부도 뜻밖의 조직 개편 방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궁지에 몰린 해경. 61년 역사에서 이보다 더 최악인 순간은 없었지만 이젠 아예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해양 경찰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조직 해체 방침에 망연자실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큰 폭의 조직 개편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해체까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려 했는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전문성 부재와 무능의 민낯이 드러난 해경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고 남은 실종자 구조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 전 직원은 국민들과 대통령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실종자 가족들께 약속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 순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손발이 잘려나간 안전행정부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핵심 기능인 안전관리는 물론 정부 조직 업무라는 막강한 권한마저 박탈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진 안행부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담화의 후속 조처 등을 논의했습니다. 뉴스와이 김동현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안전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서로 봐주고 눈 감아주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겠다.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해운 비리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무리한 증개축과 과적. 세월호 참사는 평소 선박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만 이루어졌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였습니다. 검찰은 이런 배경에는 정부와 해운업계에 고질적인 검은 유착이 있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객선사의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맡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은 11명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 출신임이 드러나면서 해피아란 용어까지 등장했을 정도.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 유착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재앙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번에 청해진 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 해운의 성장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해운업계를 둘러싼 유착비리 의혹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해수부 공무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해경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배임 혐의와 선박검사 비리, 나아가 정치권 로비까지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은 고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검찰의 해운 비리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와이 김민혜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관표로 불리는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21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전감독이나 인허가 규제 업무 등은 아예 공무원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관영 기자입니다.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무사 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마피아 같은 관료들,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안전 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 기관과 직급을 공개하는 취업 이력 공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직 관료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젖줄 역할을 해온 고시 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방직에 사실상 공무원만 다시 뽑아온 기존의 부처별 선발위원회를 과감히 없애는 대신 중앙에 별도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와이 문관현입니다. 해경 해체를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시민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만 역시 소통 부족에는 아쉬워했습니다. 고현시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이 뽑아둔 해양경찰청 해체 카드에 많은 시민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혁신안이 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아직도 구조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체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사고 초기부터 난맥상을 보여준 해경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해경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 이 세월 사건부터 모든 하는 그 조직이 옳게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현 이 상태로서는 해경 조직이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방만한 조직 운영과 관리 감독의 부재에서 문제가 비롯된 만큼 단순한 조직 재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해경도 출발할 때 전부 다 잘할 거라고 그렇게 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피아 척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지에 지지를 보내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활동을 해서 국민들의 답답하고 그동안에 한많은 그런 정경 유착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혁신안의 강도에 비해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질의응답 없이 담화 발표를 마무리한 점, 담화 후 곧바로 해외 순방에 나선 점을 두고선 소통의 진정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스와이 고현실입니다.